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장 리스트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묶어서 표현할 때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 타입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가계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가계부 프로그램으로 매달 얼마나 지출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1월 달 지출을 저장하는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또 2월 달 지출을 저장하는 변수도 따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3월 달 지출을 저장하는 변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1 년을 하려면 몇 개의 변수가 필요하죠? 총 12 개의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변수에 그 달의 지출이 저장이 되는 거겠죠? 근데 변수를 12 개나 만들면 이 모든 변수를 기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묶어서 표현하는 리스트입니다. 네, 요렇게 1월 지출부터 12월 지출까지 묶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리스트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오늘 해야 할 리스트, 뭐 혹은 마트에서 사야 할 리스트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죠. 마트에서 사야 할 리스트를 예시로 좀 들어보면요.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요. 1번 과자, 2번 양파, 3번 아이스크림. 이렇게 번호와 데이터가 1대1로 매칭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사전에 검색을 해 보셔도 번호와 항목이 1대1로 대응되는 거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 정의처럼 우리 파이썬의 리스트에서도요, 번호와 데이터가 1대1로 대응되는 형태입니다. 파이썬에서 리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먼저 보면요. 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1월부터 6월까지 6개의 데이터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1월 지출 먼저 25라고 가정을 한다면 25 한 다음에 컴마로 연결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추가할 데이터 36, 2월 지출이 되겠죠. 3월 지출, 4월 지출, 5월 지출, 6월 지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숫자를 컴마로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한 번에 묶어줘야 되겠죠. 그 묶어준다는 의미로 양 옆에 요렇게 꺽쇠기호, 그러니까 대괄호 기호죠. 대괄호 기호를 요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6개의 숫자가 하나의 리스트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스펜딩이라는 변수에 저장해라 이 리스트를 이라는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스펜딩이라는 변수에 이 리스트가 담기게 됩니다. 이 각각의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월 지출을 말해줘라고 하면은 이제 25만 출력이 돼야 될 거고 6월 지출만 말해줘 하면은 56만 출력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로 묶인 각각의 원소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원소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요, 인덱스라고 해요. 그래서 인덱스와 데이터가 1대1로 대응되는 건데 잘 보시면 인덱스가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0, 그리고 0부터 1씩 증가해서 0, 1, 2, 3, 4, 5 요렇게 됩니다.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리스트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위에 있는 코드 그대로 한번 타이핑해서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스펜딩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해라 뭐를 리스트를 여는 대괄호 한 번만 딱 누르면요. 바로 닫는 대괄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25, 36, 8, 53, 24, 56 요렇게 됩니다. 자, Shift 엔터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변수를 만들기만 했을 뿐, 어떤 뭐 출력해라, 뭐 이런 식의 별도의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해서요, 스펜딩 한번 출력해 볼게요. Shift 엔터. 네, 우리가 만들어준 그 리스트가 잘 출력이 되죠. 그리고 양옆에 대괄호로 감싸진 형태가 되어서, 아, 잘 리스트가 만들어졌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타입 한번 확인해 볼까요?
타입, 그 다음에 스펜딩. 자, 타입은 무엇으로 나올까요? 한번 봅시다. 자, Shift 엔터 해보니까,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펜딩은 리스트라는 데이터 타입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금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요. 리스트는요, 번호와 데이터가 1대1로 대응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인덱스라는 그 리스트가 갖고 있는 번호 체계를 사용을 하면 각각의 원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인덱스는 숫자 0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월 지출부터 6월 지출까지 차례대로 저장했다고 가정했을 때 1월 지출은 25가 되겠죠. 2월 지출은 36이 되겠죠. 이렇게 쭉쭉쭉쭉 나아가서 6월 지출은 56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월 지출은 스펜딩 리스트에 인덱스 몇에 저장되어 있는 걸까요? 네, 인덱스 0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겠죠. 자, 동일하게 2월 지출은 스펜딩이 인덱스 몇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1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작성을 하면 돼요. 스펜딩이라는 리스트 이름 있죠. 리스트 이름 먼저 쓰시고 대괄호를 쓴 다음에요. 그 안에 인덱스 번호를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펜딩 0 하면은 딱 25만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스펜딩 한 다음에 인덱스 1 하면은 36만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잘 적어 놨는데요. 리스트 스펜딩에 칸 0, 그러니까 인덱스 0에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도록 코딩하는 거는 스펜딩 대괄호 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한번 그럼 작성을 해볼까요? 자, 1월 지출은 인덱스 0에 있겠죠? 프린트 스펜딩에 인덱스 0 하면 됩니다. Shift 엔터. 네, 25가 잘 출력이 되죠? 6월 지출 프린트 스펜딩 5가 될 건데요. Shift 엔터. 네, 56이 나오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실수로 5가 아니라 6을 넣었다고 가정해보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수로 6을 넣으면 어떡하지? 자,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을 하죠. 에러 한번 보겠습니다. 인덱스 에러래요. 우리 방금 인덱스 배웠어요. 리스트에 대응되는 번호 체계가 인덱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덱스가 에러다. 자세히 살펴보면 리스트 인덱스 out of range 라고 해서 리스트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해요. 네, 잘 보시면 인덱스 5까지만 있고 6은 없어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한 거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를 사용하면 에러가 발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5로 하고요. 자, 3월 지출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3월 지출은 스펜딩 2 하면 되겠죠. 실행을 해보니까 8이 제대로 잘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의 원소에 접근을 할 수 있으면요. 그 리스트의 개별적인 원소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혹은 곱하거나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알고 보니까 4월 지출이 10 낮게 기록됐대요. 그러니까 뭔가 누락이 됐겠죠. 그래서 4월 지출에 10을 더해야 돼요. 4월 지출에 10을 더하려면 일단 4월 지출이 인덱스 몇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스펜딩 몇에 있냐면 3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0을 더해서 다시 저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플러스는 10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변경 추이를 좀 잘 살펴보기 위해서요. 이 위에다가 하나 적어 봅시다. 변경 전, 이 변경 전의 리스트와 변경 후의 리스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스펜딩 3에 10을 증가하고 난 뒤에 이제 리스트도 출력을 해봅니다. 자, Shift 엔터. 그러니까 순식간에 계산이 됐네요. 지금 리스트가 유사해 보이는데 이 부분이 달라졌어요.
바로 스펜딩의 인덱스 3에 해당하는 위치죠. 0, 1, 2, 3, 요 위치가 맞습니다. 이 위치에 정확히 10이 증가된 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활용하면요. 개별적인 원소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의 사칙 연산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덱스의 개별 원소에도 사칙 연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 지출을 2로 나누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5월 지출은 스펜딩에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죠? 스펜딩. 자, 4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2로 나누어서 다시 저장을 해야 되니까 나누기는 한 다음에 2 하면 되겠죠. 역시나 동일하게 연산 전과 후에 스펜딩을 한 번씩 찍어 볼게요. 프린트 변경 전 스펜딩 프린트 변경 후 아이고 여기 컴마 스펜딩.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Shift 엔터. 잘 출력이 되네요. 아, 딱 봐도 여기가 변경된 게 한눈에 보여요. 보니까 스펜딩에 인덱스 4 위치에 있는 게 맞고요. 24에서 나누기 2를 하니 12.0이 되네요. 아, 네, 이게 정수에서 실수로 되는 거 책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요. 정수와 실수를 연산을 하면 자동으로 실수로 모두 데이터 타입을 변경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 역시 실수로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덱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인덱스는요, 일반적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이 양수 인덱스를 사용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 양수 인덱스의 장점은 뭐냐면요. 처음에 위치한 데이터가 있을 때 세기가 편해요. 예를 들어서 뭐 25라든지 뭐 36이라든지 이렇게 좀 초반에 위치한 데이터를 세기가 편한데 마지막 56이라든지 24라든지 리스트의 끝쪽에 위치할수록 일일이 인덱스를 0부터 세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기 쉬운 게 바로 마이너스 인덱스예요. 마이너스 인덱스는요, 뒤에서부터 세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면은 뒤에서 첫 번째라는 의미예요. 자, 마이너스 2 하면 뒤에서 두 번째, 마이너스 3 하면 뒤에서 세 번째, 마이너스 4 하면 뒤에서 네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마이너스 인덱스에는 0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사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요. 모든 리스트의 원소는 두 개의 인덱스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인덱스와 마이너스 인덱스, 이거 두 개를 가지게 되는데요. 56이라는 이 원소는요. 스펜딩 인덱스 5 해도 되는 거고 스펜딩 인덱스 1 해도 되는 거예요. 역시 24라는 원소도요. 스펜딩 4 혹은 스펜딩 마이너스 2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프린트 해서요. 스펜딩 한 다음에 5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6이 출력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인덱스로도 가능한가 확인을 해봅시다. 스펜딩 마이너스 1. 자, Shift 엔터. 그러니까 56, 56 동일한 값이 출력이 되죠. 하나 더 해볼게요. 스펜딩 한 다음에요. 4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스펜딩에서 4는 마이너스 인덱스 몇에 해당하죠? 마이너스 2에 해당하죠? 한번 출력해 볼게요. 역시나 12.0, 12.0 잘 출력되는 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인덱스 활용하면 좋고요. 나중에 데이터 분석 때 마이너스 인덱스 많이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